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지금 부부장인가요? 노동당 예. 부부장이 긴 입장을 냈어요. 한 50일 지켜봤는데 나만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하는 거는 니네 잘못하고 있어. 요지는. 그런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네. 28일이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일은 이제 전날이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된 날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긴 이름을 쓰다가 요즘은 전승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게 이겼다는 식으로 지금 북한 인민들을 그 한때 거짓말하는 거지만 어쨌건 그 전승절을 준비하는 그 직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포사격하는 현장까지 가서 격려를 하고 하면서 장차 있을 8월 중순 이후에 있을 한미 연합 훈련에 대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바로 그 한미연합훈련이 예견되는 그 시점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그 다음 날 성명을 내면서 그러니까 미국도 겨냥하지만은 이제 주로 한국 새 정부한테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시하다. 화끈하게 뭐 좀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라 하는 뭐 확성기 멈추고 전단지 안 날리고 하는 거 뭐 대단한 거 알았어. 그거 뭐 잘하긴 했는데 별로. 예,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약간 비꼬면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글쎄 예. 성의 있는 그러니까 노력. 뭐 알겠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50일 지켜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그러는데 다른 것이 없기는 왜 없어요? 다른 것이 없었으면 연락을 안 했겠죠. 그렇지. 이제 공장장이 예. 북한 말의 그 행간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제가 이제 고수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근데 이제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8.15 경축사입니다. 8.15 경축사. 3.1절 경축사는 대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주를 이루고 8.15 경축사는 전통적으로 대북 남북 관계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소위 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그런 거 시시한 거 말고 화끈하게 뭘 좀 제시를 하라. 그런 이제 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8.15 경축사에서 근사한 청사진이 나와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가 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훈련이 세게 전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문을 닫을 거예요. 네. 그러나 과거의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서 그 CPX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실제 기동 훈련을 안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뭐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뭐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군인들은 항상 그 얘기해요. 문민 장관이 간 만큼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지금 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외교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그 문제는 한미 간에 그 협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니 외교안보 부처 3개 부처 장관 중에 2사람이 그건 안 했으면 좋겠 규모를 줄이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국방부 장관도 문민 국방장관답게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 장군들 얘기 들으면은 그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통 정지를 해주시겠지만은 그거 이제 잘 되면은 아마 이 8월 그러니까 중하순 이후에는 뭔가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그 표현을 썼어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를 좀 정상화한다는 것이 결국은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통일이라는 말도 무섭고
통일을 생각해야 하는 민족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고 네. 심지어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삼천이라는 단어도 무섭고 뭐 조국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다는 그런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그동안에 뭐 북남 관계라고 쓰던 사람들이 조한 이번엔 관계라고. 조한 관계라고 썼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그 대표 이제 조한입니다. 저렇게 통일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고 통일이라는 말이 흡수 통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은 차제 통일부 기능을 다시 이제 재조정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찌그러뜨렸던 그 저기 통일부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명칭도 부처 명칭도 북한이 불안해하는 명칭은 좀 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통일부 장관 명찰을 달고 북쪽에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당신 만날 사람이 없다 하는 식으로 도망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래서 재작년에 이미 그 두 국가론을 저쪽에서 북한을 제기하길래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면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남북관계부라고 이름을 고치자. 그거는 이제 동서독 경우에 서독 정부가 내독관계성이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전동문제성을 내독관계성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동방정책을 추진 끝에 결국 통일을 이뤘습니다만은 바로 내독관계성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남북관계부로 이름을 고치자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일부 학자들은 또 뭐 한반도부라고 하자는 말도 있고 연대 방명인 것은 근데 한반도부는 바로 삼천이라는 단어도 겁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치가 않고 또 뭐 전문가들 중에는 뭐 평화협력부라고 이름을 고치자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평화협력부는 사업의 내용이지 누구를 상대로 해서 평화협력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뭐요? 그건 외교부에 가져가 또 될 이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부라고 하는 것이 제일 북쪽한테 덜 공포스럽지 않겠는가. 더구나 저쪽에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한관계라는 표현도 남북관계를 대체하는 라는 말을 자기들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15 선언, 8.15 경축사 잘 만들어라. 아마 다 써놨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다음에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취소할 수는 없다면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기동훈련 빼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CPX로만 해라. 그다음에 또 9월달에도 훈련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미일 네. 그 공동훈련. 그건 공중훈련, 해상훈련, 육상훈련 막 굉장히 세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걸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을지 프리덤 엣지라고. 네. 미일 훈련과 한미 훈련을 갖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것도 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내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에 있을 한미 을지 프리덤 엣지 훈련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움직일 테니까 그런 일정을 잘 감안해서 8.15 경축사 잘 내고 그다음에 통일부 이름 뭐 현실에 맞게 고치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은 갈 데가 없어요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밀착이 돼 있지만 그 뭐 지금 3년 반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6.25 전쟁도 한국 전쟁도 3년 1개월 만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북미 대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남북 관계도 문재인 정부 시절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걸 다 감안해서 한미연합훈련 확실하게 교통 정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기 빨리 바랍니다. 교통 정리하면 아펙 때 그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미국 CSIS의 빅터 차의 아이디어인데 네. 아 그래요? 빅터 차가 그런 제가 얘기- 먼저 말한 것 같은데. 빅터 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빅터 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이제 그럼 좋죠. 경주까지 저기 오면은 김정은을 판문점까지 내려오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거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저쪽에 그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비핵화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는 할 수 있지만은 비핵화는 안 된다. 근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라. 글쎄 그렇게 핵보유치를 사실은 트럼프가 인정하는 인정했어요. 전제에서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꼭 그 이 경주까지는 안 오겠지만 에이펙에 오라는 얘기는 김정은대로 에이펙에 오라는 얘기는 경주까지 와서 트럼프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건 싫다고 그랬고 망상이라고 그랬고 예. 뭐 트럼프 판문점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게 한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남 이후에 소위 그 북한의 경제 문제라든지 대북 경제 제재 같은 것을 어떻게 해제해 줄 것인지 확실한 액션 플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북한이 급속하게 그렇죠. 사인을 보내고 원래 남한에 말 안 걸었거든요. 네. 윤석열 때는 욕하는 것 빼고는 말을 안 걸었어요. 그 어제 남한한테 네. 우리한테 말을 걸었고요. 오늘 또 미국한테 다시 말을 걸었고 그렇죠. 방금 들어다는 뉴스 보니까 트럼프도 곧바로 관심이 있다는 듯이 해답을 했거든요. 네.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정말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한테 곧장 말해도 되는데 남한을 걸치고 말하잖아요. 니네 그렇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부족해 이 말 한 동시에 미국 니네는 지금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이 아니야 2025년이야 우리 핵 보유국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동시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만약에 딴 데서 자기들끼리 만났으면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꼭 한국말로 이렇게 남한 걸쳐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예.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게 사회자가 아니라 도대체 토론 자구만 근데 장관님 안 모셔도 되겠네. 이제. 저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시진핑을 만나면 아니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를 만나면 네. 북한과 빨리 대화를 하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됩니다. 네. 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면 당신이 지금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북한한테 통보를 하면은 뭐 판문점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시간을 맞춰 가지고 조정해서 뭐 와싱턴을 불러낼 수도 있고 당신이 평양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내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가 먼저 돼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선북미 후 남북을 채택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일본을 좀 보면요. 잘못하면 극우 정권이 들어오거든요. 일본이. 예, 그때 아베 신조 때는 아베 정권이 트럼프 뒤에서 엄청나게 장난했죠. 북미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혹시 일본 쪽에서 또 그런 정권이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복잡하네요. 복잡하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시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예, 해버려야 예. 되는데 그런데 뭐 그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시바요? 예, 이시바는 8월 말까지는 살아있어요? 8월 우리가 8월 15일에 15일에 해봐야 되겠네 그럼. 예, 15일에 그 어떤 담화를 내고 80주년 담화를 내고 싶어 해요. 네, 그 그것을 이후에? 마지막으로 일단 그 어떻게 8월 존재 15일 해야 되겠다. 진짜. 네.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김현정이. 우리 국가 수반과 김정은이죠.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다는 사이가. 얘기죠. 네. 사이는 좋아. 사이는 좋은데 뭔가 획기정을 내놔야 돼. 우리 둘은 그렇죠. 코드가 맞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나는 김정은과 뭐 친하다 뭐 그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는 그런 식의 그 허황된 얘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경제 제재 어떻게 풀고 그냥 북한이 지금 비핵화는 나중 일이고 당장은 핵 동결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핵 군축 내지는 동북아 육국 회의를 한다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를 하면은 그래 그럼 한번 만날 수 있지 하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구체적인 소위 액션 플랜까지 북미 간에 빨리 협의를 시작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자 김수영 의원님
네. 잊지 않고 거의 잊어버려. 예. 잊어버릴 뻔했는데 한마디 하시면요. 예. 뭐 그 트럼프가 계속 노크를 어마어마하게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첫 반응이고 북한은 그런 협상의 전략을 알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제 조건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그걸 어떤 변화를 요구하면 안 만나겠다고 했는 거고 트럼프는 관계는 계속 좋다고 했는데 뭔가 그 전에 북한이 반응을 했다면 트럼프가 그거보다 한 10배는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반응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까 8.15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팀이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대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민족의 비전이나 남북 관계라든지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언적 의미가 된다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장관한테 제가 두 가지 이것도 확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접촉이 지금까지는 신고처럼 사용되었다. 허가죄처럼 실제로는 신고인데 허가죄처럼 사용이 된 거를 완전히 풀겠다는 거. 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민족 훈련 축소하는 이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된다면 북한 쪽에서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가 먼저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되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북한이 내건 조건들이 사실상 들어주기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군사훈련 축소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통일부 명칭 개명도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쪽 요구는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에게도 긍정적인 것은 트럼프가 CBID를 먼저 안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대화의 트럼프는 조건이 되는 거죠 말인데.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요. 네. 이걸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이게 잘 되면 이제 주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덕분에도 환영받을 수 있어요. 남북의 화해 무드는. 자, 관세 얘기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정한 시한이 하루 남았는데 일본이 받아들인 관세 이거 엄청 나쁘던데 왜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시바가? 이것은 좀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를 왜 받아들인 거야? 왜냐하면 이시바는 참여연 선거에서 참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이 지지율을 좀 올리고 또 이러다 타결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타결을 관세율을 하고 그 특히 자동차 문제가 가장 일본에서는 큰 문제였는데 27.5%에서 15%까지 내렸다 관세를. 그 말을 하려고 예. 그래서 8월 1일 가까이에 할 생각이었는데 그 굉장히 빨리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급했구나. 예, 일본이 급했고 또 미국도 좀 급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급해요. 베트남하고만 그때까지만 해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하고 일본 다음에 이후하고 합의를 했는데 아직은 미국도 좀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일본에서 가장 큰 성과를 트럼프가 냈죠. 그렇죠.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중 이익의 그 1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강도지 이게. 근데 그거는 트럼프의 말을 뿐이고요. 투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트럼프의 말을 뿐이고 네. 일본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또 전혀 그렇게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합니까? 그 협상 문서, 합의 문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EU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트럼프 임기 다 지나가길 바라는 거구나. 아니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가 앞으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합의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모욕적인 부분은
그런 걸 감지한 미국이 예. 분기별로 일본이 제대로 안 하면 다시 25% 올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몇 센터가 분기마다 그렇게. 검사하겠다고 예, 숙제 검사한다는 거 얘기했고요. 아니에요? 예. 분기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지금 여기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일본 모델처럼 못한다고 지금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론하지 마세요. 예. 지금 아니, 정상적인 아니, 지금 예. 상당히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근데 입장에서는 문제- 합의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 혹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만들어야죠. 예. 말만 못 근데 바꾸게.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왜냐하면 만들어봤자 트럼프가 그 고쳐버리면 그만이고요. 일본도 4천억 불을 가가지고 사인펜으로 5자로 바꿨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종이장에 불과한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일본이 민폐를 끼친 거거든요. 사실 일본이 그렇죠. 저렇게 같이 이렇게 쉽게 뚝을- 무너질 줄 몰랐지 일본이. 그러니까 같이 맡고 있었는데 뚝을 또 혼자서 맡고 있던 뚝을 풀어버린 거예요. 네. 그게 EU한테 영향을 끼치고 지금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 협상팀이 지금 미국을 쫄쫄 따라다니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미국이 아니, 원하는 그래. 대로 안 해주면 됩니다. 알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맞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일본을 달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확실해요. 이 미국에서 일정을 틀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EU 그리고 일본, 베트남까지 했는데 가장 미국에 대해서 그 무역 흑자가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아직은 합의를 전혀 그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브라질은 강경하지, 강경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그 우리나라 언론들은 협상기를 어기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자꾸 트럼프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기자나 봐. 우리나라 기자를 트럼프 아들이 하는 건지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큰일 나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스웨덴 잠깐 죄송합니다. 요 말만 먼저 끝내겠습니다. 네. 이 지금 스웨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3차 관사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결론은 다시 6개월 연기하는 겁니다. 협상 기간을. 맞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조급하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재무장관이 타고, 미국의 타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합의를 안 했던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중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죠. 예. 그 아직은 그 합의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8월 1일을 넘기면 아마 또 8월 말일까지라든가 트럼프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근데 언제? 예. 협상에서는요. 그 제가 이제 대북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 협상에서 피해야 될 그 점을 몸에 뱄는데 첫째 원칙의 굴레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아, 원칙 같은 거. 둘째 시한의 굴레를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원칙의 굴레를 씌우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패키지 딜로 하자. 근데 미국이 그 토막을 내버렸거든. 따로따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그 우리가 원칙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걸 이제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시한의 굴레를 8월 1일 전에 끝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시한에 쫓겨가지고 스콜틀랜드까지 찾아가서 지금 협상을 할 정도로 매달리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건 잘한 거죠 우리가. 글쎄 우리 노력을 다했다고 이 보여준 정도까지 거니까. 성의를 보였는데도 그 쉽게 잘 안 되면은 다른 나라들과 그 비슷하게 이거 좀 연장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데 8월 1일부터 25%를 강행하는 것은 그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한테 대접이 아니다는 식의 좀 뻣뻣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 미국- 시간의 굴레를 실으려는 미국의 그 이 전략을 우리가 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통상 협의를 연기했잖아요. 베센트가 갑자기 네. 자기들 뜻대로 되고 있으면 연기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또 연기 당했다고 막 공격하더라고. 바보 아니야? 협상 안 해본 거 아니야 한 번도? 이 그러니까 기사 쓴 8월 사람들? 1일이라는 시한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자, 쭉 그래프 이야기만 하나만 잠깐 했으면 그래프요? 좋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 언론들이 이제 민심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 저기 입소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작년과 올해 두 번 미국의 세계 영향력 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 팩트가 중요한데 하나는 미국의 세계 영향력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트럼프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국민들의 여론도 작년에 70%에서 이번에 48%로 떨어졌어요. 그러네. 저기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협상에서도 잘 고려하고 반영을 해야 되고요. 언론들도 계속 미국의 눈치만 보게 협상팀한테 사인을 주면 안 됩니다.